2002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장을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점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오후 9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시내 크렘린에서 4km 떨어진 둠쿨리크 극장에서 소련 시절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900여 명의 관객들이 관람 중이었는데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었으며 배우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소련군 군복을 착용한 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시 15분에 2대의 벤 차량이 극장 앞에 나타났고 그 안에서 무장한 남녀들이 내려서 극장으로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AK 소총과 권총 그리고 수류탄 114개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무기의 대부분은 오작동을 피하기 위해 구입한 신제품이었다라고 합니다. 뮤지컬 상영 중 갑작스레 현대 군복과 검은 옷을 착용한 이들이 배우를 밀치고 무대 가운데로 등장했습니다. 원래 특수 효과가 많은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상황을 뮤지컬의 일부로 여겨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공연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한 와중에 관객들과 배우들은 출입구를 찾으려고 했으나 이미 출구는 그 정체불명의 인원들에게 봉쇄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체첸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리는 자들과 자신들을 체첸 29사단이라고 소개한 체첸군인들이었는데 여성 19명, 남성 22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전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여성들은 검은색 니캅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19명의 여성들은 자폭 테러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들을 모프사르 술레이마노프 바라예프와 주라 바라예바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질들에게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음을 알리라고 명령한 후 극장 30여 곳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50kg 가량의 폭탄을 두 곳에 분산 배치하여 러시아 군사경찰이 돌입할 경우 터뜨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모프사르의 삼촌이자 악명 높은 체첸 군벌 출신 테러리스트 아르비 바라예프가 세운 체첸 테러 조직 출신이었습니다. 주라 바라예바는 아르비의 부인, 모프사르는 아르비의 조카였습니다. 또한 샤밀 바사예프가 이끄는 분파 출신 테러리스트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의 인질극 상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10시 15분경 러시아 경찰과 연방보안국이 장갑차 2대, 경찰차 20대, 소방차와 구급차 5대를 동원하여 극장을 포위하고 보훈병원에 지휘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사건 총지휘자는 연방보안국 부국장 블라디미르 프로니체프였으며 당시 체첸 반군은 12살 미만의 어린이 20명과 임산부 등 30여 명의 인질을 자발적으로 석방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최정예 특수부대들인 알파그룹과 빈펠그룹 그리고 국가근위대와 지역 내 FSB 대테러 부대를 급파하여 진압작전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체첸 반군은 인질극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의 체첸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며 인질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간 10월 24일 자정 체첸 국회의원 아슬란베크 아스라노프가 테러범과 접촉하였고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의 주선으로 러시아 N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에 체첸 테러리스트들은 협상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1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새벽 1시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에 대한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무력 진압과 몸값 지불이 없을 것이며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을 석방한다면 제3국 망명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새벽 4시까지 계속 인질을 석방하면서 총 100여 명의 인질들이 석방되었는데 새벽 4시 극장 판매점 점원이었던 올가 로마노바가 러시아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고 극장 안으로 난입하다가 경찰로 오인받아 사살되면서 첫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체첸 테러리스트들은 일주일 이내로 체첸에서 러시아 연방군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상단이 구성되고 극장은 러시아 연방군과 러시아 연방보안국 등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협상에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나왔는데
체첸 내의 모든 포격 및 폭격 중단과 푸틴의 공식적인 체첸전 종료 선언, 이 자치스트카 중단이었다고 합니다. 자치스트카는 청소, 싹쓸이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는 체첸 반란군에 가담한 인사 및 그 친척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24일 새벽 5시 테러범들은 외국인 인질들에게 아침 9시에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시간 뒤인 6시에 러시아 연방보안국 장교가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자청하여 극장으로 접근하였으나 테러범들은 그를 경찰로 오인하고 즉각 사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술 취한 경찰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그런 사실을 당시에는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체첸 반군은 8시부터 9시까지 미국, 영국, 독일에서 온 76명의 외국인 인질을 각국 외교관에게 직접 석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차질이 빚어져 연기되었습니다. 체첸 반군은 국제적 십자사와 국경 없는 의사회에게 대화 주선을 요구하는 한편 언론인 안나 폴리콥스카야, 정치인 이리나 하카마다, 그리고리 야브린스키를 협상자로 지목했고 오후 1시에 유명 가수 이오시프 코부존과 적십자사 의사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 15분간 인질들과 대화한 후 여자 1명과 어린이 3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고 인질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코부존은 이리나 하카마다와 함께 다시 극장에 들어가 테러범들에게 인질을 더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5분 극장 안에서 총성이 울려서 인질들을 처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번졌으나 인질을 처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인질들에게 최대한 동정심을 사기 위해 극장의 바를 개방하여 인질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러시아군의 구출 작전이 시작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첸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질들에게 전쟁이 끝난 후 체첸을 방문하라고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스톡홀름 신드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힙니다. 10월 25일 새벽 2시 의사인 러니트 로사리 의약품 제공과 인질들의 치료를 위해 극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고 1시간 뒤인 새벽 3시에 로살은 NTV 기자들을 대동하여 극장 안으로 들어갔고 테러범들은 인터뷰가 방송된다면 어린이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인터뷰 종료 1시간 후 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했으며 이날 낮 12시에 8명의 어린이들을 적십자 직원들과 함께 석방했지만 이날 방송된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보도되지 않고 자막 처리만 된 것 때문에 크게 격분하여 더 이상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이들에게 제3국으로 망명을 제한한 것을 두고 테러범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오후 3시에 안나 폴리콥스카야가 극장 안에서 테러범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폴리콥스카야에게 푸틴의 체첸 전쟁 종전선언, 가시적 철군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날 밤 9시 친체첸 인사들이 그들과 접촉하여 인질 석방을 촉구하였고 인질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생명 우선주의를 촉구하였으나 테러범들은 추가적인 석방을 거절했습니다. 몇몇 러시아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라고 자청했으나 이러한 제안은 오히려 테러범들을 극도로 자극한 결과를 불러왔으며 정치인들과 인질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정체불명의 남자가 극장 현관을 통해 극장으로 들어갔는데 테러리스트들은 그를 러시아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인질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남성 인질 1명이 폭탄을 착용하고 있던 여성 테러범에게 덤벼들었다가 즉각 사살당했고 2명을 사살한 테러범들은 러시아 지휘본부 측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테러범들은 나름대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협상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는 협상은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테러범들의 반응이 날카로워지자 진압 작전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25일 밤부터 테러범들은 인질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질들의 처형 언급과 요구사항 3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목한 러시아 남부 군광우 대표인 빅토르 카잔체프 상장이 극장에 출두할 것과 체첸 내의 친러시아 주요 인물을 극장으로 데려와서 러시아인 인질과 교환할 것, 그리고 두브로브카 극장을 빠져나올 안전한 통로를 보장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측은 이것도 무시했고 결국 26일 새벽 1시를 넘겨서 테러범들은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26일 6시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교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시한이 결정되자 러시아 측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압작전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26일 3시에 극장 주변에서 테러범들이 던진 수류탄에 도리비치를 잡기 위해서 접근하던 알파그룹이 피해를 입어 2명이 중상인 상황에서 급히 철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26일 새벽 5시 갑자기 극장의 모든 창문으로 서치라이트가 비쳤습니다. 5시 15분에 극장의 환기구와 배관을 통해 연기가 새어들기 시작했고 테러범들과 인질들은 처음에는 불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연기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자 체첸 테러범들의 일부는 바로 준비한 방독면을 착용했지만 방독면을 착용하지 못한 체첸 측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러시아 군사경찰이 가스를 살포한 것인데요. 인질 700여 명과 테러범 30여 명이 서로 아우성인 상황에 5시 35분부터 진압작전이 개시되었고 알파그룹과 빈펠 그리고 국가근위대 병력이 극장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교전이 이어졌으나 체첸 측의 저항은 가스 중독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스는 펜타닐 계통의 마약성 마취제로 흡입하면 정신을 잃고 호흡 기능이 마비되어 질식사하게 됩니다. 마취 효과도 강력하고 적은 양만 흡입해도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교전은 작전 개시 2시간이 지난 7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직접 참여한 체첸 반군은 전원 사살되었고 인질 700여 명 중 공식적으로 131명이 사망했지만 사망자 수는 이후에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진압작전에서 인질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언급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인질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들쳐매고 나오는 통에 호흡곤란으로 기절한 인질들이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긴급 후송한답시고 구급차 한 대에 인질 여럿을 태우기도 했는데 어린아이를 먼저 태우고 그 위로 어른 인질들을 올려놓는 바람에 어린아이가 압사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러시아군의 응급처치 대응 요령의 부족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희생은 비판을 불러왔으나 러시아 정부는 가스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희생을 치렀을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분명한 대테러 대응 기조를 내놓으면서 비판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당화했습니다. 사실 여성 테러범들 대부분이 자폭 테러를 대비하고 있었던 터라 러시아 측 대응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으나 가스 수위 조절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테러 진압이 벌어질 때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진압을 위해 독가스를 투입했다는 보도를 해서 꽤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처음에는 독가스설을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펜타닐이 분명 치사량이 적은 위험한 마취제이기는 해도 독극물은 아닙니다.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들은 펜타닐이 분명 위험한 마취제이기는 해도 마취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사용량을 지키고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작전을 펼치기 전에 응급 전문의, 마취 전문의,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들을 미리 대기시키고 작전을 수행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밀리터리 테크노 스릴러 소설가인 톰 클랜시는 레인보우 식스 로그 스피어라는 게임을 통해 이 사건을 예견하기도 했는데 해당 미션의 명칭은 템플 게이트이며 배경은 모스크바 극장이 아니고 체코프라하의 오페라 극장이 무대였습니다.